오늘은 PSS 2-6 명사의 소유격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책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살짝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렇게 내용이 많아 보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유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보면 소유격의 의미는 뭐냐면 뭔가 소유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자면 명사 A와 명사 B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더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은 소유격을 쓰기 위해서는 명사가 두 개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 보면은 Jenny's book, the boy's umbrella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명사가 두 개씩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암호처럼 나타내놨지만 명사가 두 개 등장한다고 해서 명사 A, 명사 B를 등장시켰고요. 그리고 명사 A와 명사 B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소유격입니다. 근데 관계라고 하면 뭔가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관련이 있다 이런 건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이런 관계인 거예요. A가 B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B가 A에 속해 있거나 그래서 그게 소유한다는 거죠. 우리가 소유는 뭔가 가지는 거니까 내가 가진 책 이런 걸 나타낼 때 그 나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그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소유격 표현이다. 그러면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럼 이제 A와 B가 관계가 있을 때 소유격을 쓴다는 건 알겠는데 그 형태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어에서 소유를 나타내는지 그걸 본다면 형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두 개를 살펴본다면 A하고 B 명사가 둘 다 등장하는 건 보이시죠? 근데 그 관계를 나타낼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A 한 다음에 apostrophe S 해서 A's B, A가 가진 B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B of A라고 해서 전치사 of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쓰면 됩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 규칙을 이제 여기 책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명사 A와 B의 관계, 특히 관계 중에서 A가 B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B가 A에 속해 있다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그 소유격을 쓰는데 그 형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소유격을 나타낼 수 있냐면 A's B 아니면 B of A 이런 형태로 해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럼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A의 B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Jenny's book 하면 제니의 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of A 여기 순서를 굳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A의 B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뼈대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소유격이라는 것은 일단 A와 B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가지고 있다 아니면 속해 있다 그런 게 소유한다는 의미니까 소유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A의 B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떨 때 어퍼스트로피 S를 쓰고 어떨 때 of를 쓸까? 그렇게 보면은 이 큰 1번이 어퍼스트로피 S를 쓰는 그 해당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큰 2번이 of라는 전치사를 써서 소유격을 나타내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굵직하게 나눠보시고 그럼 어떨 때 그 어퍼스트로피 S를 쓰는지 보면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는 어퍼스트로피 S를 이용해서 소유격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명사 A, 명사 B가 있을 때 이 명사 A가 이 앞에 있는 명사 A가 만약에 그 명사가 사람이나 동물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생명체. 사람이나 동물이다. 그러면 이 소유격을 만들 때 이 방법을 사용한대요. A's B 이렇게요. 그래서 한번 진짜 예를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apostrophe S를 이용해서 소유격을 만든다. 그런데 apostrophe는 돼 있는데 S가 괄호가 쳐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apostrophe S를 이용해서 소유격을 만드는 걸 살펴볼 건데 예를 한번 보면 단수명사, 복수명사 이렇게 나눠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보고 왔었죠. 셀 수 있는 명사는 셀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면 단수명사 형태로 쓰고요. 두 개 이상이면 복수명사 형태로 쓸 건데 단수명사일 때랑 복수명사일 때 소유격을 나타내는 그 형태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구분해놨겠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단수명사의 경우에는 apostrophe S 해서 여기 S까지 다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니 한 명이죠. 그래서 Jenny's book. 그러면 제니의 책, 제니가 가지고 있는 책이 되는 거고요. The boy's umbrella. The boy 역시 남자 아이 한 명이죠. 그러면 이 아이의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우산. 그래서 누구의 이렇게 해석되는 것도 맞죠. 역시 확인하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Dr. Kim's office. 그러면 그 의사 김 씨 의사일 수도 있고 박사일 수도 있겠죠. Doctor니까. Dr. Kim's office. 역시 한 명이니까 단수 명사고 apostrophe S를 이렇게 넣어서 그 앞에 명사에다가 붙여서 표현해주면 돼요. 띄어쓰기 없이. 그래서 apostrophe S를 써서 소유격을 나타내서 Dr. 김, 이 김 선생님, 김 박사님의 사무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복수명사는 뭔가 다른가 봤더니 apostrophe 다음 s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잠깐 생각해보면 복수명사는 이제 대부분 kids 해서 s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단수명사에 s를 붙여서 복수명사를 만드니까 s로 끝났는데 apostrophe 또 s를 쓰지 않고 그냥 apostrophe만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kids toys라고 하면 아이들 이게 복수명사니까 apostrophe만 써서 그래서 그 소유격을 나타내면 아이들의 장난감들 이렇게 되는 거죠. A girls high school. girls high school이면 girls 일단 여자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의 고등학교. 근데 girls인데 왜 어를 썼습니까? 이 어는 school 거예요. 학교가 하나인 거고 여자아이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girls 여기는 지금 복수명사니까 복수명사 다음에는 apostrophe만 써야지 s를 또 쓰지 않는다. s apostrophe s 좀 이상하겠죠? 그리고 ladies shirts 마찬가지로 ladies 이게 복수명사니까 apostrophe만 쓰고 그냥 shirts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는데 또 하나가 있죠. 여기 참고라고 해서 명사의 복수형이 s로 끝나지 않으면 명사 뒤에 apostrophe s를 붙일 거래요.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복수명사 만든 형태에서 불규칙한 명사 같은 경우에는 단수명사가 복수명사가 될 때 s를 붙이지 않고 복수명사를 만들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child, children. 그쵸. 그 child 아이 한 명인데 children 이렇게 복수명사가 되면서 children까지 하면 s가 없죠. 끝에. 그런 복수형이 s로 안 끝난다. 그런 명사의 경우에는 우리 단수명사처럼 apostrophe s를 붙이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편하게 생각할 때는 명사가 그 s로 끝나면 그냥 apostrophe만 붙여서 소유격을 만들고 명사가 s로 끝나지 않으면 그냥 s로 끝나면 apostrophe만 붙여서 그 소유격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s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그게 이제 그 apostrophe s를 쓰는지 apostrophe만 쓰는지를 갈라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람이나 동물이 이런 그 명사 사람이나 동물의 소유 그래서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 아니면 동물이 뭘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나타낼 때는 이런 형태로 소유격을 쓰는구나. 그 사람의 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 이런 식으로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얘기하고 살짝 다른 얘기인데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복되는가 봐요. 똑같은 게 또 나와. 아니면 가리키는 대상이 명백할 때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 이럴 때는 소유격 뒤에 명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소유격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명사 두 개가 등장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A가 가지고 있는 B 이렇게 하면 명사가 두 개 등장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 반복되는 거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건데 이런 느낌이거나 아니면 가리키는 대상이 너무 명백해서 안 써줘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뒤에 소유격 뒤에 있는 이 B라는 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를 This is my room and that is my brother's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내 방이고 저것은 my brother's 원래는 아까 my brother's 하고 여기 명사를 썼어야 하잖아요. A's, B 이렇게 그런데 여기 안 썼어요. 이 명사를 생략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나왔으니까 반복되니까 원래는 어떤 뜻이었겠냐면 This is my room and that is my brother's room 이거였겠죠. 근데 어차피 뻔하잖아요. 이 상황이 이것은 내 방이고 저것은 내 남동생의 방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이라면 그 소유격의 B 부분에 해당하는 그 명사를 생략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 걸 보면 Where are you going to stay? 그래서 너 어디에 머물 거니? I'm going to stay at my uncle's 하고 여기도 생략했어요. 여기 생각해보면 너 어디에 머물 거야? 그러면 나는 삼촌의 땡 여기에 머물 거야. 그러면 삼촌의 자동차에 머물 거야. 삼촌의 뭐 어디에서 머물진 않겠죠. 그래서 삼촌의 집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리키는 대상이 명백할 때 어디에 머무는데 삼촌 내에서 머물 거야 라고 했으니까 집이겠구나 싶은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서 대상이 명백해서 생략하는 대표적인 예가 집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가게나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알 수 있으면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식을 덧붙여서 읽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유격은 A, B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왜 B가 없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한번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 뒤에 명사를 생략할 수 있구나. 이런 경우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나 동물 명사의 소유격은 이제 우리가 알아봤어요. A, B.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닌 게 소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책상이 다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이 아닌 것들도 무생물들도 소유격을 쓸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쓰나라고 보면
형태가 이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of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런 말 우리 싫어하잖아요. 무생물의 소유권 주로 of를 이용한다. 항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로라니. 그러면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서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뭐 이렇게 안 됐는데 It's not possible to give useful general rules.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대요. 가능하지가 않대요. 뭐가 가능하지 않냐면 to give useful general rules. 뭔가 유용한 일반적인 규칙을 제공해 주기가 가능하지가 않다. 뭐 하는 규칙이냐면 in this area. 이 영역에서 여기. The choice of structure. 구조를 선택하는 건데 구조를 선택한다는 게 이렇게 쓸지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유용한 규칙을 너네한테 못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놓고. 근데 그 구조를 그럼 어떻게 선택합니까? 라고 한다면 often depends on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The particular expression. 정말 슬픈 말인데 특정 표현에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그 특정 표현을 그냥 기억해 줄래?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게 슬픈 말이지만 여기 주로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놨고 지금 이거는 3800지 중학교 1학년 교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람이나 동물 명사의 소유격은 어포스트로피 S 쪽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무생물의 소유격은 주로 of라는 전치사를 이용한다. 주로라고 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무생물인데도 어포스트로피 S를 쓰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원서에서도 말하듯이 항상 이렇게 명백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쓰지만 사람, 사물일 땐 이렇게, 무생물일 땐 이렇게 쓰는 것을 크게 가지고 있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살짝 열어놓고 이제 그 특정 표현마다 달려있다고 하니까 특정 표현이 나올 때 그걸 하나씩 주워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마디만 이제 더 하면 우리 이 긴 내용을 다 설명한 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심할 게 무생물이 A가 무생물일 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서가 A의 B 해석하는 순서대로 해서 지금 A, B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건데 우리가 얘를 A의 B 이렇게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A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A가 사람, 동물이면 이렇게 쓰는 거고 A가 무생물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거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Students of our school 이렇게 되면 우리 학교의 학생들 해서 여기 A 부분 얘가 지금 무생물이니까 학교는 무생물이죠. 그래서 이 of라는 그 전치사를 사용한 소유격 그 구조를 사용하는 건데 가끔 학생들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니까 이 구조를 먼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처음에는. 나중엔 너무 당연해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규칙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무생물인지 그 생물인지 그걸 따져줘야 된다. A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our school 이게 지금 그 기준이 되니까 우리 학교의 학생들 할 때는 여기 얘가 지금 무생물이니까 이 구조를 써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참고가 항상 불안하죠. 일단은 무생물의 소유격은 그래서 주로 of를 이용한다. 그래서 the title 뭔가 제목인데 뭐의 제목이냐면 of the movie. 그럼 영화의 제목 이렇게 해석되는 거 맞죠? 그리고 영화 이 A 부분이 무생물인 거 맞죠? 영화는 무생물이니까요. 그리고 the top of the mountain. 그러면 the top 꼭대기인데 뭐의 꼭대기인가 봤더니 of the mountain 산의 꼭대기였어요. 그럼 산 역시 이 A 부분 얘가 무생물인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알 법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문장들이 꼭 있죠. 시간, 가격, 거리, 무게를 나타내는 명사는 어포스트로피 S를 이용해서 소유격을 만든다. 이게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particular expression. 그래서 원래 시간이나 가격이나 거리나 무게 이런 건 굳이 따지면 사람, 동물이 아니라 무생물 쪽이잖아요. 그러면 of를 이용해서 그 소유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또 어포스트로피 S를 이용한대잖아요. 그래서 이거 따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yesterday's newspaper 어제 신문이라고 하면 어제는 무생물인데 그런데 얘는 시간과 관련된 거라서 그냥 어포스트로피 S를 사용해서 소유격을 만든다. 기억을 해둡시다.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2 worth of salt. 그러면 $2 가치의 소금인데 역시 $2 그 가격은 무생물이잖아요. 그런데 of를 사용하지 않고 어포스트로피 S 가격은 어포스트로피 S를 사용해서 소유격을 만들겠대요. 그래서 $2 하고 어포스트로피만 쓴 이유는 S로 끝나니까요. 그렇게 된 거고요. 1 hour's walk 역시 시간에 관련된 내용은 시간은 어포스트로피 S를 이용해서 소유격을 만드니까 무생물이지만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시간, 가격, 거리, 무게 기억해둘까요? 그래서 뭔가 단위하고 관련된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은 무생물이지만
of 그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해당하지 않는 예인 거죠. 이 particular expression에 해당하는 예로 그냥 apostrophe s를 이용해서 소유격을 만드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많았죠, 생각보다. 그래서 한 1분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소유격이라는 부분에 지금 와 있는데 큰 단어는 지금 명사예요. 그래서 소유격을 나타낼 때는 명사가 2개가 등장한다. 그래서 명사 A, 명사 B가 등장할 거고요. 그래서 이 A하고 B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소유격인데 어떤 관계냐면 관계 중에서 소유하는 관계. 그래서 A가 B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B가 A에 속한다. 이런 뭔가 소속되는 거, 소유하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자 라는 게 이제 오늘의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소유를 나타내는 방법이 일단 형태가 2가지가 있는데 크게 볼 때 A, B 해서 이 A라는 명사 쓰고 나서 apostrophe S, B 이렇게 쓰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 전치사를 이용해서 be of A 이렇게 쓰는 형태가 있더라.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큰 형태에 나누는 기준은 일단 A가 사람이나 동물이면 이렇게 쓰고 그 A가 무생물이면 이렇게 쓰고 크게는 일단 그렇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또 아니더라 라는 것까지 봤었죠. 그리고 해석은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A의 B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A가 여기 있다는 거, 이 구조에서는 그것까지 같이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postrophe S하고 apostrophe만 붙이는 것은 명사가 복수형이 됐을 때 보통 이제 S로 끝날 때는 그냥 apostrophe만 붙이고 나머지 S로 끝나지 않는 명사는 apostrophe S를 다 붙여준다. 까지 보시고 그리고 소유격은 이제 명사 2개가 아까 등장한다고 했었는데 이 뒤에 있는 명사는 생략될 수도 있던데 어떨 때 생략될 수 있냐면 앞에 문장에서 반복될 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을 때는 생략할 수도 있더라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A가 무생물일 때, 얘 무생물의 소유격을 나타낼 때는 이런 구조를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A 그 기준이 되는 무생물의 기준이 되는 A는 여기 뒤에 부분이니까 얘가 무생물일 때 이런 구조를 쓴다는 거. 그래서 students 얘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생물이지만 apostrophe s를 쓰는 것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시간, 가격, 거리, 무게 이런 걸 나타낸 명사는 무생물이지만 apostrophe s를 써서 소유격을 만들겠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더 해보면 되겠죠. 내용이 많았어요. 이해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문제가 12번하고 13번 2개 있는데 일단 여기 이 12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네, Mira student, 수진, 그래서 사람들이 쭉 이렇게 관계도가 나와 있는데 Mira is Mr. Kim's student. 그러면 지금 명사가 일단 Mira하고 Mr. Kim 이렇게 나왔으니까 2명 역시 명사 2개 등장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네의 관계를 이제 나타낼 건데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의 관계인데 Mr. Kim하고 Mira 보니까 student죠. 그래서 Mr. Kim's student. 미라는 그 Mr. Kim의 학생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람이니까 Mr. Kim 완전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이 A에다가 apostrophe S 붙인 거고 S로 끝나는 명사가 아니니까 apostrophe S까지 끝까지 다 잘 썼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면 Peter,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Peter is, Peter는 Mr. Kim하고 관계가 있죠. 그럼 얘 역시 관계를 이제 생각할 건데 Mr. Kim's, 역시 사람이니까 다 여기는 apostrophe S일 거예요. 여기 다 사람만 있으니까 Mr. Kim's friend, 친구죠. 뭔가 더 어려 보였는데 친구였어요. 그래서 Mr. Kim's friend. 역시 이 명사 둘 등장한 거 맞고 apostrophe S로 써서 나타내면 되죠. 여기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iss Song, 이 사람이죠. is Mr. Kim's wife가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Minho is Mr. Kim's son이 되겠고요. 마지막, Susan is Mr. Kim's niece, 조카네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가족 관계도가 나왔어. 가족은 꼭 아니네. 친구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람의 관계가 나왔는데 일단 중심 명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긴 다 apostrophe s를 쓴 거고 어차피 Mr. Kim밖에 없어서 apostrophe s는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을 했고 13번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다음에 주어진 단어나 구를 apostrophe s 또는 of를 이용해서 하나를 연결하세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라는 거 보니까 사람,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생물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Dave, 예를 들어보면 Dave black cap 이렇게 되면 Dave의 그 검정 모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핵심 명사가 사람이니까 Dave's black cap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 2개의 구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of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 잘 선택하고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2번은 my dog tail 이렇게 돼 있는데 내 강아지의 꼬리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내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꼬리니까 그러면 이제 my dog의 기준을 생각해보면 얘 동물이잖아요. 사람 동물일 때는 이거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my dog's tail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동물일 때는 apostrophe s를 쓰는 거고 뭐 얘 s로 끝나는 거 아니까 apostrophe s 꼬박 다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the exit, the building. 그러면 exit 이건 출구, 나가는 문. 이거 건물의 출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건물의 출구라고 하면 이 건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건물 무생물이죠. 그러면 이 무생물은 우리가 of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쓸 거고요. 그리고 건물의 출구니까 출구를 먼저 써줘야겠죠. 그래서 the exit of the building 이렇게요. 그래서 건물의 출구. 아까 B of A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이걸 오히려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순서로 되어야 되나. 근데 A의 B 할 때 여기가 A였어요. 그래서 B of A. 그래서 건물의 출구. 우리말로는 해석이 그렇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영어에서는 핵심을 먼저 쓰거든요. The exit. 일단 출구부터 질러놓고. 근데 뭐의 그 출구냐면 배경을 설명해 보자면 더 큰 거를 나중에 말해요. 그래서 the exit 출구 말하고 그다음에 뭐의 출구냐면 of the building 전체 건물을 이제 나중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 방식이 익숙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게 A의 B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걸 이제 따지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4번은 the owner this car. 생각해보면 어떤 식으로 이게 소유격을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 차의 주인 이렇게 되겠죠. 말이 뭐뭐의를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지금은 이 차의 주인. 그러면 이 차가 기준인데 그럼 이 차는 무생물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 of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주인, the owner, 주인인데 of this car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the owner니까 사람이구나, the owners 막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지금 이거를 일단 한국말로 먼저 여기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 차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차가 무생물이니까 이 구조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데 the owner, 주인이고 뭐의 주인이냐면 of this car, 이 차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B of A의 구조입니다. 이 차의 주인 이렇게요. 그리고 5번은 today TV programs. 그러면 오늘의 TV 프로그램 이렇게 될 건데 오늘은 무생물이죠. 그런데 시간이에요. 아까 무생물이지만 시간, 뭐 가격, 거리 이런 거, 무게 이런 것은 apostrophe s를 이용해서 소유격을 만든다. 아까 참고에 하나 달려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는 무생물이지만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today's TV programs 이렇게 쓰겠습니다. 6번은 the bottom, the bottle. bottom 아래쪽 밑바닥 이건 거고 the bottle 병이죠. 물병. 물병 같은 병. 그렇다면 병의 밑바닥이 되겠죠. 그렇다면 of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일단 밑바닥부터 말하는 거예요. the bottom. 근데 뭐의 밑바닥이냐면 of the bottle 이렇게. 그래서 이 병의 바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7번은 my students report cards. report cards 보통 이제 우리 성적표나 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해왔는지 기록한 카드니까요. 그렇다면 일단 핵심 명사는 my students, 학생이니까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구조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students 해서 복수 명사라서 s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apostrophe s를 다 쓰지 않고 apostrophe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my students report card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 Mr. Brown blanket. Mr. Brown 역시 사람이죠. 이 사람의 blanket, 뭐 담요 같은 건데 그렇다면 Mr. Brown's blanket. 뭐 s로 끝나지 않으니까 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9번은 the result, the test.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시험의 결과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결과부터 써줄 거예요. the result, 결과. 근데 뭐의 결과냐면 일단 제가 말을 안 했네요. 시험의 결과인데 시험은 무생물이죠. 그러니까 이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결과부터 쓸 건데 the result. 근데 뭐의 결과냐면 of the test. 그래서 역시 시험의 결과. 그래서 of 전치사 쓰는 건 이제 해석 나름 익숙해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말로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그 먼저 핵심부터 얘기하니까 결과인데 뭐의 결과냐면 뒷 배경은 나중에 말합니다. of the test 이렇게. 10번에 my sister's clothes. 내 sister들의 옷이 되겠죠. 그렇다면 my sisters 사람이고요. 그럼 얘를 쓸 건데 my sisters 에서 복수명사여서 s로 끝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apostrophe만 써서 소유격을 만듭니다. my sisters clothes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왔는데 이 문제만 해도 사실은
완전 식은죽 먹기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처음 만약에 소유격을 접한다라고 하면 생각할 게 굉장히 많고, 특히 오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나라 그 사고 방식으로 생각할 때 처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 순서가 막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우리 해석 순서하고는 약간 다르고 사고 방식으로도 약간 다르고. 근데 영어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제일 가까운 것부터 딱 그 핵심을 말하고 배경을 뒤에서 이렇게 점점 깔아가는 그게 있어서, 주소도 뭐 제일 작은 단위에서부터 이제 점점 나라로 이렇게 넓혀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핵심을 말하고 그 뒤에 배경을 말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얘의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처음에는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서, 그게 헷갈린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 처음에 원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소유격은 크게 사람, 동물이 지금 그 기준 명사의 핵심인지 아니면 무생물이 핵심인지 해서 얘를 먼저 가르고, 그 다음에 오브를 쓸 때 순서까지 더 조금 체크를 하자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복잡하고 뭐 예외도 많고 한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이렇게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